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N TV 건강입니다. 암 특별 기획 시리즈로 우리나라 6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암 발생률 4위이자 암 사망률 4위인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홍석을 의원, 홍석균 내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대장암을 서구암이라고 하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그 선진국에 흔히 있는 유방암이라든지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의 그 발생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남성의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위암 발생률 1위, 그리고 폐암, 간암에 이어서 네 번째로 대장암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궁경부암, 그리고 위암, 유방암에 이어서 역시 네 번째로, 남녀 모두 공이 네 번째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 대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그림을, 그 대장의 위치나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로 설명해 주시죠. 예, 보시면은, 이제 저희 소화기계인데요. 그동안 말씀드린 이제 일종 위가 있겠고요. 위암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리고 간암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식도에서 이제 위를 거쳐서 음식물이 내려오면은 이제 이 꼬불꼬불한 약 7m에 해당하는 소장이 있고요. 이 소장에서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맹장이라는 맹장은 이쪽이고요. 충수돌기라는 이제 맹장염, 염증성 맹장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이 대장 길이로 보면은 약 그 사람의 몸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한 1.25에서 1.5m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고요. 그 대장에서 하는 일은 그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대장은 이제 나눕니다. 여기 돼지꼬리처럼 되어 있는 게 충수돌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맹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행결장, 이쪽에 이제 그 행행결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하행결장, 여기 S자로 꼬부라진 S자 결장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직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쪽 주로 이쪽에서 우측, 좌측이라고 나누는데요. 우측, 맹장이 우측에 있잖아요. 우측에 있는 이쪽 맹장부터 행행결장 사이에서는 소금물 성분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요. 일부 아주 소량의 지방산을 흡수하고요. 질소 화합물이나 물 같은 걸 주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균들이 있어서 발효를 할 수 있고요. 장에 유산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는 음식물이 여기서 이제 고여있는 상태로 지체를 하게 되겠고요. 갓 그 소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딱딱하진 않고요. 물렁물렁한 암죽 그런 성분의 대변이 차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행결장은 이쪽 이제 그 좌측에 있는 결장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하행결장과 이 S자 결장에서는 변이 이제 굳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변이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항문하고 직장이 있는데요. 직장은 항문에서 보통 15cm까지를 직장이라고 이렇게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요. 대변을 꽉 다 저장했다가 일시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대변을 보게 되고 또 참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그 대장의 길이가 1m 50cm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암에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서 그 빈도가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위치에 따른 대장암의 발생 빈도 해가지고 이쪽 아까 얘기한 맹장 부위에서는 한 3.9% 정도, 그리고 상행결장에서 그 5.5%, 가로는 행행결장에서 5% 정도고요.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을 한 곳을 고르라 하면은 직장 위치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 하면 사람들이 직장암을 먼저 생각하는 원인이 그거고요.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항문에서부터 15cm까지 직장이라고 했고요. 이 시그모이드 S결장까지 합치면은 이 둘이 무려 80%에 육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 항문으로부터 이쪽 그 상방 한 15cm 길게 잡아서 30cm 이내에서 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아주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이 대장암의 발생률이 4위라고 하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지난 시간에 지금 암 시리즈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10만 명의, 해마다 10만 명씩 암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략 10,000명이 되겠죠. 10,000명이 해마다 대장암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의 4위를 차지하는, 그 정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주변에 해마다 10,000명이 대장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 대비할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대장암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나라에서 대장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식생활, 즉 고기, 육류 섭취가 많다는 거, 그리고 계속 자가용을 많이 타고 움직임이 적은 운동 부족이 되겠는데요. 그 외에 좀 더 의학적인 소견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은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대장암의 발생 원인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식생활, 식인데요. 섭생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습니다. 섬유소는 이제 우리가 미네랄 섬유소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배추나 그런 나물류 그리고 야채류에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을 적게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반면에 동물성 지방, 고기 요즘 못 먹는 사람 어찌 않습니까?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야채, 채소, 과일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고농도의 당분, 초콜릿이라든지 당분 섭취가 대장암에 관여를 하고요. 알코올 소비 늘어나고 흡연은 뭐 안 빠지는 데가 없죠. 감초죠, 뭐 암에서. 그리고 셀레니움, 요즘 주목을 끄는 셀레니움이나 칼슘. 셀레니움이 적든가 칼슘이 적으면은 대장암과 발생이 높다고 이렇게 확실히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즙삼이라는 것은 쓸개즙입니다. 쓸개즙. 쓸개즙이 쓸개에서 분비돼갖고 소장, 대장을 통해서 내려오는데요. 이 녀석이 대장에 와가지고 각종 물질과 만나서 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담낭을 떼낸 사람이 있습니다. 쓸개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살은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런 분들이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거는 이 담낭이 절제되면은 쓸개에서 쓸개즙을 저장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분비를 돼서 이게 대장으로 내려와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물질과 결합을 해서 암으로 수인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질환들 중에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스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뒤에서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시겠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가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암, 다른 암들도 가족력이 있지만은 특히 대장암은 가족적인 요소가 큰데요. 대략 한 대장암의 5에서 크게는 15%가 가족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대장암의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장암과 가족력. 그래서 저희가 꼭 문진을 할 때, 대장암 진단할 때, 문진을 할 때 꼭 물어봅니다. 만약에 대장암이 가게에 있느냐, 가게라는 건 직계가족을 얘기합니다. 직계가족.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직계가족. 그 직계가족 중에서 한 명이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률이 한 2배 이상 높아지고요. 직계가족 중에서 2명이 대장암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3배까지 이렇게 높게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 중에서 대장암이 생겼는데 이분이 45세 이전에 암으로 발생을 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암 발생률이 무려 5배가 높아지고요.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대장암과 가족력이 있는 그런 병변들을 보면은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는 게 있고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는데요.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라는 것은 용종 뒤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무록이라고 일단은 언급을 해드리고요. 이게 이제 전체 대장암의 한 1% 정도에서는 가족성 대장 용종증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용종이라고 해서 무록들이 대장에 빼꼼하게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춘기 때부터 35세 때까지는 1년마다 S결장경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35세가 넘어가면 3년마다 S결장경 검사하고 S결장 검사를 해서 암이 밝혀지면 대장 전체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취급을 하고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라는 거는 유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용종은 아니에요. 혹처럼 이렇게 여러 개 나온 건 아닌데 갑자기 암이 생기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체 대장암의 5에서 6%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암 환자를 처음 발견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최소 3명이 대장암이고요. 그리고 그 3명 중에 특정인 1명에 대해서 2명이 직계가족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2세대에 걸쳐서 연달아서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중 암 환자 3명 중에 1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세, 여기는 50세 이전에 진단이 돼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가지신 그런 가게, 가족 그런 분들은 이런 검사, 이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25세가 되면서부터는 2년마다 결장경 검사를 꼭, 즉 대장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이런 가게를 가진 이런 집안 내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 유방암도 상당히 그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대장암의 증상과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대장암의 증상은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이 조기에 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대장암도 역시 예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대장암은 특이하게도 1.5m의 길이를 가지면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대장암의 부위에 따른 증상 차이. 아까 잠깐 언급해둔 대로 맹장 충수돌기염에서 이쪽이 우측 대장이고요. 이쪽 그 하행결장하고 해서 좌측 대장. 그리고 이쪽 가장 암이 많이 발전되는 직장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부터 우측 대장암에 암덩어리가 생기면요, 이 빈혈이라든지 전신세약, 종괴, 자멸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측 대장의 길이가 이게 또 폭이 넓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나더라도 암이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리고 위쪽에는 묽은 변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암이 커져가지고 거기서 출혈이 되면은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철결핍성 빈혈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커져가지고 환자분 스스로 이거 우측 맹장 쪽에서 뭐 혹이 만져줘요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커질 때까지도 몰라요, 특징이. 그리고 이제 대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해보면은 피가 이제 섞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좌측으로 올수록 이제 그 항문에서 가깝기 때문에 직접 혈변, 새빨간 그런 대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쪽보다는 굵기가 얇기 때문에 조금만 커지더라도 쉽게 장 폐색이 와요. 장이 막힌단 말이죠. 나가는 구멍이 막히니까. 그리고 자꾸 이쪽에서 이제 배변 습관의 변화라고 해서 안 생기던 변비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 그 변이 있다가 물성분만 나오는 설사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암이 이제 가장 이제 이 항문에서 15cm까지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 직장 밑에는 윤활유 작용을 하기 위해서요, 코같이 끈끈한 점액들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변이 나올 때 스무드하게 이렇게 나오라고 주물주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암이 생기면은 변을 봤는데 콧등 콧물처럼 이런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게 같이 나와요.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점액변을 보는 경우 있고 역시 암이 커지면서 피가 나올 수 있고요. 계속 자극을 해주니까 암덩어리가 계속 자극을 해주니까 자꾸 대변이 마려운 거예요. 자꾸 화장실 들락거리는데 가도 대변은 안 나오고 이렇게 환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그 밑에 항문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가 있어갖고 이 내경이 좁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대변이 떡가래가 가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대변 굵기가 가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이 잘 생기는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간암에서도 그랬듯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분들은 대장암에 잘 걸리겠죠. 이 하나하나 보시면은 지방 고기 덩어리, 고기를 나는 일주일에 뭐 고기를 6번, 7번 먹는다. 고기가 밥상에 안 오면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나는 김치는 안 먹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모두 가면 그렇듯이 나이가 많으면은 잘 생기기 때문에 40세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에 물혹이 있는데 암은 아니에요. 용종이라고 하죠. 그 용종의 크기가 2cm가 넘어가면 암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자체가 암일 것 상황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가족력 있는 용종증, 그리고 이제 유전성, 선천성, 비용종성 대장암, 직장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실제적으로 4번과 5번은 아니지만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스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담낭 떼낸 사람, 그리고 이제 어떤 요관이라고 해서 소변 줄기하고 방광을 없애버리면서 소변 줄기를 갖다가 직접 그 장에다 잇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술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대장암에 잘 생기겠습니다. 네. 과장님, 대장암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이제 모든 그동안 암에서 이제 진단법이 중요한데요. 대장암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대장암은 특히 이제 병력 청취를 중요시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전에 무록이 있어가지고 내시경을 했더니 무록이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뛰라고 해서 뛰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대장암에서 손쉽게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는 겁니다. 직장에다가 수지, 이제 손수자,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결국 직장암이 제일 많다고 했고, 위에 S결장까지 합치면 70에서 80%가 자그만치 그 항문에서부터 8cm, 15cm 안에 분포하는 거니까요.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간단하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한 3분의 1이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장암에. 그러니까 아주 유용한 검사고 돈이 안 들고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S결장경하고 대장조영술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조영술, 대장내시경이 4번과 5번이 대장암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진단 내지 이제 전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음파나 컴퓨터처럼 CT를 찍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암이 그 벽을 침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격진장 초음파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대변 자멸하는 검사를 이런 검사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 같이 이제 잠깐 그림을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대장 조영술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항문에다가 하얀 물감을 집어넣어가지고 암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암이 있으면은 가느다란 좁아지는 거게 보이겠습니다. 이게 암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필링 디펙트 식으로 이렇게 그 하얀 물감이 차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사과를 벼먹다 마른 그런 모양을 보이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장 조영술 방법이고요. 그리고 S결장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S결장까지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S결장경이고요. 이게 끝까지 다 들어가면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내시경하는 그림이고요. 네. 그리고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런 그 조직 소견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대장 조영술과 내시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예, 그런 질문을 환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 대장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면 대장 조영술하고 대장 내시경 어떤 게 있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그 직접 내시경을 하면서 병변이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세한 병변까지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장 내시경은 고도로 숙달된 의사가 아니면은 맹장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또 적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경을 하는 그 전문의의 숙달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대장 조영술은 환자가 이제 방사선과 의사가 하는 건데요. 그 항문에다가 관을 조금 넣고 거기다가 이제 물감, 하얀색의 물감을 집어넣어서 저 대장 전체를 촬영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실패율은 없습니다만은 아주 미세한 병변을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대장암도 일찍 발견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조기 대장암이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암에서 이제 조기암, 조기 진단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조기 위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조기 대장암도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기 위암처럼 조기 대장암도 점막층이나 또는 점막 하층에 국한된 병변을 보이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대장도 여기 보시면은 맨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곱창 먹을 때 보면 알겠지만은 안쪽에 있는 내강이고요. 안쪽이고 여기서부터 점막층이 있고요. 점막층 유두들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점막층이 있고 점막 하층이 있고요. 밑에 바로 그리고 근육층, 장액층으로 나누는데요. 얘가 그런데요. 이 조기대장암 얘는 암이 자라가지고 내강에서 이 안쪽으로 이 점막층 내지 점막 하층까지만 이렇게 침범된 그런 경우를 이제 조기대장암이라고 하고요. 옆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 사진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암에는 그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병기가 있잖아요. 예.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모든 암이 병기 결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지만 예후와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장암의 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듀크라는 사람이 이제 듀크 스테이징과 이제 TNM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1기, 2기, 3기에 항상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기를 보통 조기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점막층까지만 침범한 경우입니다. 점막 하층이나 점막층까지만 침범한 경우고요.
그 2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제 2기 초기는 이제 근육층까지만 침범하고 2기 말기는 장애층까지 침범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여기 얘들은 좀 예후가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위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파절 침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듀크 스테이지 3C, 즉 한 3기다, 대장암 3기다면 이제 그 암세포들이 주변에 있는 복강 내 임파선까지 침범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후가 여기서부터는 좀 불량하겠고요. 그 말기 4기라고 하면 이제 원격전이, 대장암은 이제 간이나 그 폐나 뼈, 머리로 이렇게 전이가 잘 되는데요. 이 경우가 이제 4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폐암에서는 그 치료 후 생존율이 낮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대장암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폐암 유독히 그 생존율이 안 좋은데요.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은 조기 진단이 이제 비교적 쉽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존율이 좀 좋습니다. 그 1기는 그 보통 5년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 이런 경우 내시경적으로도 절제가 가능하고 아주 예후가 좋고요. 또 재발도 거의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기 정도가 되더라도 5년 생존율은 한 70% 정도고요. 그러면 재발이 한 61%까지 가능하겠고요. 3기가 되면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3기가 되면은 5년 생존율이 작게는 30%까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재발률도 88%에 이렇게 육박하겠고요. 이거 그림에서 보시듯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결국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조기 검진과 조기 발견만이 5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암이 다 그렇습니다. 대장 용종이 암으로 갈 수도 있나요? 아, 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용종에서 암 그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용종이 생겨서 그 중에서 이제 그것이 내버려두면 선암으로 발전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을 이제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게 용종입니다. 마치 이제 어떤 게 보면 딸기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습니다. 얘는 아직 암은 아니에요. 조직 검사를 해봐도 암은 아니고 그냥 그 아데노마라고 해가지고 선종으로 나옵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걸 내버려두면 얘가 커져요. 이렇게. 이게 커지면서. 요기 때까지도 암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용종입니다. 용종인데 이걸 제거를 하지 않고 또 내버려두면 점점 커져요. 그럼 이제 이때 정도 되면은 한 점막층까지나 침범했을까? 조기 대장암이 될 수 있겠고요.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커지면 이때는 뭐 이미 임파선을 다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용종을 내버려 두면은 결국 크기가 커지면서 주변 벽을 침습해 들어가면서 임파선까지 침범을 하는 암으로 될 수 있겠고요. 이걸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은 좀 더 실감나는 그림은 이렇게 빨갛게 딸기처럼 이게 열매가 매달렸어요. 대장 벽에서. 이걸 내버려 두니까 더 커지죠. 그러면서 점점 지저분해지면서 벽을 뚫기 시작해요. 뚫어서 결국은 옆 동네로 주변 임파선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전이라는 과정을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대장 그 용종이 발견이 되면은 크기를 봅니다. 왜냐면은 이미 이런 그 용종들의 크기가 1.5cm가 안 된다. 그러면 대장암이 내시경을 했을 때 대장암 확률은 한 2% 이하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5cm가 넘어가면은 대장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사 선종으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장암을 진단했으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치료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의 치료법은 이제 내시경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요. 외과적인 수술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요법, 항암제 치료, 그리고 면역요법, 뭐 대동소이합니다. 위암하고 대동소이한데요. 그 위암에서는 이제 그 수술적인 절제가 이제 주 치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적인 수술법이 주 치료인데요. 조기에 발견되는 것들은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치료가 되겠고요. 그 방사선요법하고 항암제 치료가 그 위암보다는 대장암에서는 아주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면역 치료라고 해가지고 레바미졸하고 항암제, 즉 4번과 5번을 같이 그 조합을 하던가요. 3번과 4번을 조합을 하고, 특히 외과적 수술 후에 방사선요법, 항암제 치료, 면역요법 이걸 같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대장암의 수술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그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요, 좀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장암은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장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S결장이라고 하고요. 직장은 수술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머지 이쪽 맹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S결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결장암은 일단 암이 있으면은 광범위하게 절제를 합니다.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대장을 전절제를 하죠. 다 드러내고 그 주변에 있는 임파선까지 침범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임파선까지 전부 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 배치를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장암을 갖다가 이제 복강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크기가 내시경으로 용종이 있는데 조직 검사했더니 암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시경으로 절제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수술로 배를 열고 하기는 좀 아깝고 그런 경우에 이제 구멍을 3개를 빵빵 뚫고서니 복강경을 보면서 장을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기 대장암에 보통 많이 이용하겠고요. 이제 직장암이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직장암 수술이 중요한데요. 직장암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거든요. 이거 S자 모양으로 뽑아진 S결장이고 이쪽에서 여기 항문부터 대략 15cm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여기에는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항문 주위에 신경들이 많이 분포돼서 우리가 대변도 참을 수 있고요.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생식기 쪽으로 가는 신경도 이쪽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어서 이걸 암을 떼내자니 이게 직장을 다 잘라내다 보면은 신경까지 건드려서 나중에 뭐 성불구가 된다든지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신경을 보존하면서 그 수술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수술법이 있고요. 그래서 남성에서 어느 정도 사정이나 발기 기능을 보존시켜주는 게 있고요. 또 직장암을 갖다 다 잘라내면은 대변을 볼 구멍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배로 이제 대변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대장루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 항문 관략근을 살려야 우리가 대변도 참을 수 있고 이 항문으로 대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문 관략근을 보존하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장 직장 위에 여기 암이 있어요. 암이 있는데 꽤 큰 선종인데 이거를 너무 연로하셔서 수술을 견디지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배를 열지 않고 수술하는 그런 국수절제적인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항문에 연해 있어갖고 도저히 이걸 다 제거를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런 경우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서 보면은 우리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주머니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일일이 대변을 보는 그런 인공항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 대장암의 내시경적 치료는 언제 가능합니까? 예, 위암에 있어서도 내시경적 치료에 엄격한 기준을 두듯이요. 대장의 암에서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을 둡니다. 여기 보시면 용종을 제거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시경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올가면을 채우고 쪼여서 전기를 흘려서 이렇게 소작해서 떼내는 건데요. 이것은 일단 용종이 있다. 조직 검사를 했다. 그런데 암세포가 나왔다. 근데 크기가 한 2cm 정도다.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조직각성 소견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침습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벽을 뚫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절제를 하고요. 절제진 마진 거기에 보는 부위에도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시경으로 했지만은 잘라낸 부위 밑에 암세포가 있으면 결국 다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종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조직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대장암의 내시경 치료는 조금씩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대장암을 수술해서 대장을 제거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은 전부 없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대장에서 아까 처음에 대장이 하는 역할은 타장기에 비해서는 그 나름대로 중요하긴 하지만 미미하기 때문에 대장이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대장 전체를 떼어내고도 회장, 소장하고 항문을 바로 이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소장에서 옆구리 배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항문을 이렇게 인공항문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전혀 문제가 되지는 생명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장암의 항암 치료와 이 방사선 치료는 언제 시행하게 됩니까? 예, 그 위암하고 달리 대장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2기 정도만 되면 대장암, 이제 결장암과 직장암으로 나누겠습니다. 결장암 2기에서는 일단 광범위한 대장 절제술을 한 다음에 임파선 절제를 하고 꼭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병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직장암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직장암도 2기 이상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후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는데요. 항암 치료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요. 방사선 치료는 한 6주니까 한 달 반 정도 방사선 치료를 꼭 병행을 합니다. 그 직장암에 있어서는 대장암, 결장암과 달리 방사선 치료도 매우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완전 절제를 주변에 아까 신경들이 많이 있어서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특별히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가요. 네. 예. 이 대장암 수술의 합병증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일반적으로 대장암 수술, 결장 쪽의 수술의 합병증은 뭐 수술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은 직장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기가 안 된다든지 사정이 안 된다든지 해서 부부 생활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겠고요. 또 그 부분에 비뇨기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변 보는데 또 그 대장암, 직장암 같은 경우는 방광도 침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광을 다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소변 보는데 이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직장암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저희 병원, 저희 나라 그 내과 선생님들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런 최첨단 수술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암을 예방이 중요할 텐데요.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암을 예방하는 거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고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그 위험 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주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 대장암 예방법에서 이제 1차부터 3차 예방이라고 정해봤는데요. 1차 예방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암은 언제 잘 생기느냐 그걸 봐서 식습관, 규칙적이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겁니다. 막 고기만 열심히, 동물성 지방만 열심히 섭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버리시고요.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이 다 자가용으로 회사 앞까지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로 그 거의 뭐 걷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비만해지고 운동량이 적다 보면은 대장암의 위험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예방은 이제 의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건데요. 환자를 좀 조기에 검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그 대장 촬영술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먼저 3차 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장암 가족력,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조기 검진은 그렇습니다. 증상이 하나도 없고요, 내가. 그리고 이런 위험인자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검진하는 경우는 40세가 넘으면은 1년마다 직장 수지 검사. 그냥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항문에다가. 그런 검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50세가 넘으면은 1년마다 이제 대변 자멸반응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대변 자멸반응 검사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대변 자멸반응 검사가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암도 아니고 음성이다가 또 암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인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 촬영 그런 걸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3년에서 5년마다 S결장경 검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족성 대장 용종증이나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환자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35세, 25세부터 이렇게 대장 검사를 받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그 가족력을 빨리 알아내서 의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그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진단받은 지 10년이 안 된 경우는 2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요. 10년 이상 된 경우는 6개월마다 대장 내시경을 합니다. 또 이제 용종이 있어서 제거 수술 받은 사람들은 또 용종이 자꾸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3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하고요.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거나
또는 60세 이전에 선정성 용종을 진단받은 경우는 좀 빨리 40세부터, 아까 50세가 아니라 40세부터 그 S결장경이나 또는 대장 검사 내시경을 받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대장과 대장암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모아봤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입니다. 치질을 수술하지 않으면 암이 되나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치질과 그 대장암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위궤양과 위암은 서로 종자가 태생이 다르다고 했듯이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대장암이 있으면은 치질이 생깁니다. 자꾸 이제 대변은 안 나오고 밑에 직장에 이제 암이 있는데 대변 안 나오고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우려리, 혈관에 우려리 생기고 혈관이 이게 붉어져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치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암이 생겨서 치질이 생길 수는 있지만 치질을 치료 않고 오래 둔다고 해서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혼동해야 될 게 난 치질이겠지 하고서니 피가 나오고 변비가 생기더라도 그냥 수수방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기를 참으면 몸에 해롭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참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강한 대변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이제 양이나 크기, 모양이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건강하냐 안 하냐는 대변을 봤는데 우리가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한 2개 정도로 보고 모양이나 색깔은 좀 황갈색, 그 황금색이면 좋겠습니다만 황갈색, 그리고 크기는 바나나 굵기, 그리고 2개. 보통 양이 25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변비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예, 이제 변비가 참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건데요.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변비에 좋은 음식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 아시는 건데요. 야채류 중에서는 배추나 무, 시금치, 이 고사리 같은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근류 중에서는 이제 고구마, 그리고 토란, 감자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콩류에서는 대두, 그리고 팥, 강낭콩 등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과일은 이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사과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포도, 살구, 그리고 김하고 미역, 다시마. 얘는 변비 많은 여성들이 많은데 김, 미역, 다시마 열심히 드십시오. 이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꿀 같은 것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하제, 즉 지사적이 변을 보게 하는 변비약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현재 33세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우리가 보통 50세부터 이제 그 조기 검진에 들어갑니다. 대장암은. 그렇지만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위험률이 2배,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33세이지만은 한 40세부터는 정기적인 3년에서 5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장암을 수술하면 배로 대변이 나온다고 하던데 수술을 못 받겠다. 예, 이런 분들이 많죠. 이제 60세 남자, 한참 사회생활 할 나이긴 합니다. 그 남자가 직장암에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그 절제를 전체를 해야 되고 변은 배 위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사회적인 생활하기도 어렵고 냄새나고 그래서 꺼려 하는데요. 중요한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배에다가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 감쪽 같아요. 이 상태로 샤워해도 되고 목욕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옷을 입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직장암이라고 하더라도 항문을 살려서 수술하는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에 겁을 먹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그 수술은 죽어도 못하겠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예, 이것은 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장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지방식이를 많이 하는,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장암을 예방하는 뚜렷한 음식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비빔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빔밥 속에는 나물류도 많이 들어가고요. 콩나물부터 뭐 고사리, 다른 야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도 아주 소량 들어가고요. 이런 음식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골고루 식사를 섭취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요. 방귀를 참으면 몸에 해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게 있는데 이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밥을 먹고 나면은 자꾸 콧물도 나오고 기침도 나고 재채기가 난다. 그래서 저는 알레르기나 다른 역류성 식도질환 뭐 그런 거를 의심을 했고 또 감기 증상도 없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가만히 이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유난히 자기는 가스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방귀를 잘 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에 한 275cc 정도의 그 방귀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2배, 3배 많아지고 특히 또 대장암이나 대장염이 있으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 그 방귀, 이 가스 속에는 그 냄새를 지독하게 하는 뭐 임돌이라든지 메탄 가스가 있고요. 그거 외에 아주 중요한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지난번 위암에서 그 니트로사마이드라는 그런 화합물 그리고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이 방귀 가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방귀를 참음으로써 밑으로 내줄 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류를 하면서 소장을 거쳐가지고 위를 거치고 그 중에 혈액을 타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돼서 이런 독성 성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콧물이나 재채기 그걸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자리에서는 뭐 조심을 해야겠지만은 옆으로 특히 여성분들한테 옆으로 참을지 마십시오. 이건 상당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최근 들어서 방귀가 심해졌다, 양이 많아졌다, 횟수가 많아졌다 이런 사람도 조기 대장암 검진 차원에서 꼭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네, 과장님 지금까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예, 그 대장암 이제 저희 나라도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식생활 습관으로 많이 4위까지 이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생이고요,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하시고 그리고 비빔밥과 같은 그런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시경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 화면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전 대장을 직접 다 내시경으로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그 크로즈업해서 보시면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쪽 위쪽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은 얘는 대장 끝까지 들어간 거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회장 그 소장에서 이제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고요. 저 밑에 이 속의 끝에 보이는 게 이제 맹장이 보일 수 있는데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튼 이 맹장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오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는 실물로 보면은 이쪽이 그 까맣게 비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간이 때문에 눌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경이. 이게 이제 횡행결장입니다. 횡행결장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그 소장, 그러니까 소장이랍니다. 이제 하행결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행결장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S결장입니다. S결장이고요. 쭉 내려오면은 이제 직장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항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으로부터 이 끝에 맹장까지 이렇게 도달하기가 쉬운 분들이 있고 수술 때문에 협착이 돼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장 내시경을 권할 수도 있고 또 대장 조영술을 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림들 보면은 이게 이제 크론스병이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궤양성 대장염, 이게 대장암들, 그리고 대장의 용종들,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암 발생률 4위이자 선진국형 암으로 부상한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대장암은 식습관이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그 대장암의 빈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채소가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하셔서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CN TV건강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